가족끼리 외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기분 전환 겸 그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형이 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형을 달랬죠. 목요일날 왜 그랬는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해야지 알지. 말도 안 하고 집에 가지 말자 그러면 엄마 아빠는 땡땡이가 뭐가 무서운지 그런지 모르고 엄마 아빠가 지금 당장은 이사 못 가지만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꼭 갈 테니까 뭐가 무서운지 얘기해달라고. 그때서야 형이 그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형이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봤대요. 근데 어렴풋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안 그래도 무서웠는데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일 보고 방에 가려고 나왔는데 화장대 위에서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 머리는 산발인데 발목만 허옇게 내놓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내고 있었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화장실 앞에서 꺽꺽대면서 울었는데 그게 화장대에서 펄짝 뛰어내리더니 형을 잡으러 막 쫓아오다. 이상한 춤을 추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래서 형이 안방으로 도망을 치려니까 잡힐 것 같아서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서 옷장에 숨었는데 그게 옷장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엄마 목소리 흉내내고 아빠 목소리도 흉내내고 제 목소리도 흉내내는데 가족들 목소리도 땡땡이 너 죽어, 너 죽는다, 이리 나와, 나와, 너 죽는다. 밤새도록 옷장 앞에서 쿵쿵 뛰면서 가족들 목소리로 협박을 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꺽꺽 웃어대다가 밤새 그러고 있었대요. 그날 밤에 아빠랑 저랑 엄마가 이상한 소리가 멈춰서 겨우 잠들 수 있었을 때 그 귀신이 형을 쫓아가서 그랬던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옷장이 우리가 가져왔던 옷장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옷장인데 외할머니가 그 옷장 안에다가 그 액땜 느낌으로 그 부적을 하나 붙여놨었대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옷장에 숨은 형한테 해코지를 못한 걸 수도 있고 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식이 끝나고 형이랑 저랑 제일 가깝게 사시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어요. 형 상태가 안 좋아서 엄마 아빠는 저희를 맡겨놓고 그 집과 단판을 지으려 가려고 생각을 하셨대요. 가끔 절도 다니는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외할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받으셨대요. 그리고 평소에는 귀가 좀 어두우시고 외할머니 댁 전화바의 소리가 좀 작아서 전화를 걸면은 한참 후에 받거나 안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바로 받으셔가지고 엄마가 전화로 엄마 웬일로 전화를 바로 받으셨대요? 하고 여쭤봤더니 외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같은 꿈을 계속 꾸고 계시는데 외할아버지가 꿈에서 액자를 뒤집어서 들고 나와서 외할머니를 계속 쫓아왔대요. 외할머니는 아니 이 영감이 나를 데리고 가려나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가지고 매일 밤 도망 다니시다가 잠에서 깨셨다는데 어젯밤에는 도무지 꿈에서 깰 생각을 안 해서 아니 영감 대체 왜 이려? 이러고 화를 내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말없이 뒤집어 들고 있던 액자를 바로 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액자를 들여다보는데 까만색 액자 안에 우리 가족 사진이 있었대요. 근데 사진이 보면 볼수록 이상하고 찜찜해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족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 머리를 산발을 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자기도 우리 가족인 양 우리 가족한테 딱 붙어서 그 모습이 섬뜩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잠에서 깨셨는데 깨신 후에 아무리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해도 또렷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온종일 걱정하면서 엄마 전화를 기다렸던 겁니다. 먼저 전화를 하지 않으신 거는 괜히 나쁜 꿈 꾸고 전화하면 재수 온 붙을까봐 그런다고 하셨더라고요. 엄마는 외할머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꿈속 사진에서 본 꼴이 우리 가족한테 그것이 꼭 붙어있는 게 이사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내일 애들 맡겨놓고 내려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를 고모 할머니 댁에 맡겨놓고 바로 내려가셨어요.
외할머니 댁까지는 2시간 정도 거리라서 저희 데려다 주고 나니까 10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그 다음날 외할머니가 용안 무단집이라고 어디를 데려가셨대요. 그 무당은 40대 되는 여자분이신데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는 사람만 아는 꽤나 용한 무당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외할머니가 먼저 바닥에 앉으시고 따라서 엄마 아버지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야지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더니 일단 앉으시고요. 우리가 겪은 일을 듣지도 않고 줄줄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귀신은 아니고 그 집에 있던 귀신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붙어 있었는데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주 재밌다고. 무당말로는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놈이 하나가 있어서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나머지 귀신 중에 지금 엄마한테 졸졸 따라다니는 귀신이 그게 재밌어서 괜히 같이 그런 짓을 좀 따라한대요. 그래서 TV 끄고 소리 내고 그런 게 다 엄마 따라다니는 그 귀신 짓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러면 어쩌면 되느냐, 이사 가면 되느냐 했는데 아들을 데려왔으면 좋을 건데 안 데려왔으니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어차피 그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올라갈 때 같이 가서 살펴보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무당이 집에 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돼서 빨리 애 맡긴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랬대요. 이유 물을 새도 없이 엄마 아빠가 허둥지둥 고모 할머니 댁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형이 엄청 아팠거든요. 엄마 아빠 가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하루 종일 토하고 고모 할머니가 형이랑 저 데리고 병원 열자마자 병원 갔는데 형이 진짜 갑자기 멀쩡한 얼굴로 할머니 나 이제 안 아파요 이러고 의사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다시 집에 갔더니 또 시름시름 앓고 밤새 고모 할머니가 그 전날 밤부터 잠도 못 자고 형들 보고 무당 아줌마가 당장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본인도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랑 무당 아줌마랑 급하게 고모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내려가는 길에 형 아픈 거 어떻게 하냐고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 귀신이 갑자기 낄낄대면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분명히 그 악귀 중에 악귀가 애들한테 해코지하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알았대요. 어머니 아버지 고모 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고모 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형한테 막 달려가더니 형을 안고 막 우셨대요. 고모 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형을 안고 막 우니까 놀라서 멍하니 있고 엄마는 그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서 무당이랑 같이 막 우셨대요. 외할머니가 고모 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하시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대요. 무당 아줌마가 형을 계속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형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알려준 적도 없는데 아줌마는 형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 가는 내내 형 이름을 주문처럼 이렇게 외우셨대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우는 모습이나 말투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가 형을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시고 다시는 형을 끌어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특별한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이 방 저 방 둘러보시다가 유독 한참 멈춰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시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서 떼버렸는데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반쯤 사가져 올라와 있었대요. 그리고 새 부적을 하나 척 붙이시고 형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 해서 탁자가 커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리라고 하시는 통에 엄마 아버지 무당 아줌마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또 안방 화장대 앞에서 한참 서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하시는데
화장대 맨 밑 서랍 깊숙한 곳에 꼬깃꼬깃 적은 부적 하나를 숨겨두시고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라. 우리 가족한테 열심히 설명을 했었어요.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를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그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세 분이서 또 끙끙거리면서 뺐는데 장식장 뒤에 진짜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아줌마가 그걸 보고 질겁을 하셨어요. 당장 쓸어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바닥에 뭘 쏟았는지 찐득한 게 머리카락에 한 움큼 붙어 있고 고약한 냄새도 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집에 벌레 한 마리가 없었어.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오셔서 아휴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하고 찐득찐득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닦아서 치우시더니 다 치우고 머리카락이랑 오물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뱀술에다가 사람 머리카락을 담근 거래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래요.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렸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 말한 걸 좀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가겠다고 몇 달 뒤에 굿이나 한번 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고 있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대요. 그래도 가족들끼리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무섭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밤 되면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에 다 같이 가서 양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가족들이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우르르 방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잠들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깨는 거야. 좀 몽롱하게 깨는데 바닥에서 뭐가 쓱쓱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잠들고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고 자고 하는 동안에 중간에 슥슥 소리가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형 전부 다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소리는 나만 들은 건가?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형이랑 저랑 학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구술해도 되냐 하고 연락을 했더니 찾아오신 거였어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술하냐고 집 계약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조용히 살다 나가면 안 되냐고 막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실랑이를 하시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 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주인집 할머니가 아 그래 하셔서 진짜로 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계셨어요 집에.